안녕하세요. 에코치과 에코레아나 주입니다. 오늘은 집이잖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태리에서 결혼을 할 때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결혼 비용은 어떤 식으로 결혼식을 자기가 만큼 차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심하잖아요. 금액 차이가. 근데 일단은 이태리가 약간 싸긴 쌉니다. 진짜로 싸요. 저는 이태리에서 결혼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피자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운 좋게 피자에 있는 두오모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바 젤라테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영했던 그 장소가 정말 대성당 앞에서 7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서 거의 5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제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성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고 신부님들도 가끔가다 이제 커피들을 드시러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 어머니가 그때 이태리에 사시고 계셨을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성당을 다니셨어요. 같이 꽤 오래 또 바를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거의 9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단골 손님들이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고 성당에 다녔던 분들이고 성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대성당 옆에 탑도 있고 그다음에 세례당도 있고 그 뒤에는 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박물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거기서 이제는 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진짜로 직장을 얻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바였기 때문에 진짜 인간적인 관계로 따졌을 때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운이 좋게 그분들을 통해서 나 결혼하고 싶은데 두오모에서 하면 어떨까, 저랑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였죠.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부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가뜩이나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리 시간도 저희를 따로 맞춰서 상담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이 좋게 굉장히 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태리에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에 따라서 이제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알아서 친구의 친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깎아내렸습니다.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큰 비용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뭐 제가 어렸으니까 뭐 알았겠어요. 그때가 지금 초점을 보니까 15일 젠브렌 12월 달 2007년 11시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로man틱 이런 쪽으로 이제는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들었냐 이런 식으로 좀 더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는데 요즘에 이제 코비드 상태로 인해 가지고 체리모니 하는 쪽, 그러니까는 축제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천억을 이제는 못 벌으셨다 이런 말이 이제는 방송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그때 돈이 얼마 들었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걸로 진짜 유튜브 하면 재밌겠다. 저 갑자기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책을 샀습니다. 웨딩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좀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유럽에서 하는 거와 또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한국에서는 다 체계적으로 이제는 예식장 가면 해주시잖아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진짜 돈이 있으시는 분들은 에딩 플래너를 불러가지고 다 알아서들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웨딩 플래너를 뭐 부를 그런 사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리고 아끼려고, 우리끼리 아끼려고 하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막 연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는 저는 진짜 친척분들, 제 남편 친척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또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님, 아버님밖에 안 오셔 계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부모님은 이제 이태리 어가 안 되니까 제가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거꾸로 짐이 됐지 저를 도와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결혼 비용은 저희가 됐습니다. 저랑 저의 남편이랑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돈을 꽤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 비용은,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고 그러니까 또 저 남편이랑 통해가지고 우리 결혼 비용은 우리가 알아서 충당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는 진짜로 손 안 벌리고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이런 것들도 그때 집 공사도 했었는데 그 공사비도 저희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이제는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또 저희가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부분 몰래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고 시어머니께서 해주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알아서 했어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는 결혼 사진 좀 이제 찍은 것도 이제는 몇 개 넣어드릴게요. 그거랑 그때 당시에 그 책 산 거의 안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쓴 비용이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솔직히 돈을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 일단은 다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는 말이 오페르타예요. 그러니까는 너가 원하는 대로 줘라 이런 뜻으로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을 드려야 되니까는 신부님께서 300유로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전혀 그냥 그거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드렸어요. 대성당에 그날 하루 빌리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꽃 있잖아요. 보통 성당들은, 조그마한 성당들은 앉는 의자마다 꽃을 다 달아요. 근데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크고, 그리고 성당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꽃을 하면은 꽃이 거꾸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께서 저희 보고 했던 말씀이, 꽃은 사지 말고 화분으로 3개를 싸서 제대 앞에 3개를 배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돈이 15만 유로, 그러니까 큰 돈 아니죠. 그리고 제 부케 있잖아요. 그 꽃, 그거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태리에선 그래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한테 선물을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있습니다. 12만 유로로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는데 12만 유로로 그때 비용이 나왔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불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빌리에또가 제가 이거 잠깐만요. 이거 사람 초청장 있잖아요. 이 빌리에또, 이거를 제가 그때 당시 했는데 이게 빌리에또가 300유로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본보니에레라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이제는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님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기념품 같은 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기념품 그때 당시에 만들어가지고 해서 나눠드린 게 480유로로 적혀 있네요. 그리고 가장 큰 비용이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게 레스토랑이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점심에 한 번 하고 저녁에도 했어요. 점심 때는 친척들이랑 하고, 저녁에는 조그마한 뷔페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거의 파티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스토랑 때는 보니까
3,100유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 뷔페한 거 있잖아요. 진짜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비용은 200유로 정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 하는 사람들도 친구들이었어요. 아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진짜 싸게 해준 거예요. 하루 싸게 빌려주고 싸게 해준 겁니다. 그때 저희가 레스토랑에서 점심때가 한 60명 정도 되었어요. 근데 60명 정도의 손님들 중에 저는 진짜 신부님,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2분인가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 2분, 그리고 제 친구들 2명, 그러니까 3명인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N쪽, 제 남편 쪽의 가족들이었어요. 친척들이었고, 다 저쪽 편. 없으니까, 제가 부르는 쪽이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떡해요. 제가 여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케이크 있잖아요. 웨딩 케이크. 이걸로 보니까 276유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르키에레 머리도 아는 친구한테 가서 해가지고 107만 유로가 들어갔고요. 에스테티스타, 그러니까 화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3번을 갔어요. 한 번은 마사지 하러 가고, 한 번은 얼굴 청소하러 가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와서 저 화장해 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아는 친구로 해가지고 300유로. 여기 보니까 옷 들어가 있네요. 제 결혼 웨딩드레스 옷이, 저는 그거 원래 빌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지불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거를 신경을 쓰냐고, 우리는 내가 할 거라고 결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랑 제 남편이랑 지금 보니까 제 결혼 웨딩드레스 옷이 2,000유로였고요. 그리고 제 남편 옷이 600유로였습니다. 그리고 반지, 회대. 이 반지도 아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300유로. 2개 다. 제 거랑 제 남편 거. 그리고 자동차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날 웨딩 하는 날, 결혼식 하는 날 아침에 제 집에서 두오모까지, 대성당까지, 대성당에서 레스토랑까지 해서 움직이는 거 60유로. 그리고 포토그래퍼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1,000유로로 적혀져 있네요. 밀레오로. 그래서 이렇게 합계를 계산을 해보니까 1,330유로. 한국 돈으로 한 1,300만원? 1,400만원 정도? 근데 또 이거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겠지만 그때 당시에 해놓은 것만 해도 지금 기특해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책 안에서 그때 나온 거예요. 저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막 사람들이 자기 수준, 거꾸로 여기서는 자기 수준에 안 맞게 하면은 쟤 왜 저렇게 돈 버리지 하면서 거꾸로 여기서는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욕까지는 아니지만 저 왜 이렇게 행세를 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행세를 하던 남들이 뭐라 그러던 내 인생 내가 사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외국에서 살면 그건 하나는 딱 좋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는 거,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 거는 참 좋아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고 저의 이야기니까 저 여자는 저런 식으로 했구나,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돼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제 하는 일, 제가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오늘 저녁에도 수다가 많았습니다. 코레아나 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Grazie, ciao, ciao.